안녕하십니까. 2021년 3월 1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,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고요. 또 기자들이 그 윤여준 전 장관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.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. 책사다, 뭐 이런 뜻인데, 윤여준 전 장관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1997년 대선,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긴 한데, 저하고는 좀 의견이 엇갈렸던 적이 좀 제법 있습니다. 특히 이분도 충청도 사람이고 뭐 저도 고향이 충청도라 그 충청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997년 대선 국면에서도 그랬고, 그때 이제 DJP DJP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DJP 합의를 굉장히 평가절하했던 그런 인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하고 의견이 좀 엇갈렸던 부분이 바로 그 충청권의 위력 부분이었는데,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이 그 이후에 2002년에도 이회창 후보를 도왔고요.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,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고,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,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. 무슨 얘기냐? 본인이 내가 지지하겠다, 지원하겠다 또는 책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 본인이 책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 후보가 당선이 된 경우는 없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어찌됐든 간에 책사로서 윤여준 전 장관이 이 정치권에서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위상은 대단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. 특히 기자들이 윤여준 전 장관한테 이런저런 그 정치권과 관련한 얘기를 묻곤 하고 또는 참고로 하는 그런 대상이다. 그래서 바로 국민의힘 초선들의 공보 모임이 있죠.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그런 공보 모임이 있는데, 여기에서도 윤여준 전 장관을 불러서 오늘 특강을 들었습니다. 그 특강은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 영입, 국민의힘이 영입하는 것이 성사된다, 이런 걸 가정으로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다, 이렇게 생각한다,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, 윤여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결합할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.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로 갔을 때 어떠냐? 그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. 저는 제가 뭐 다른 방송 같은 데 가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제3지대,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똑같이 얘기를 했더군요. 제3지대에서 아직 성공한 대통령 후보 없습니다. 그렇죠? 제3지대라는 게 결국 제1당과 제2당 외에 제3당 그 이하에서 성공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, 뭐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요. 고건 전 국무총리,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뭐 있었고, 1997년에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 뭐 여전히 있었죠. 제3지대에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. 물론 제3지대에서 성공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도 성공 못할 것이냐? 그건 뭐 별개의 얘기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, 그냥 저희 같은 분석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3지대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익히 경험적으로 정치부 기자로서 알고 있기에,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저는 제3지대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,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윤여준 전 장관도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이 성사된다, 이런 걸 가정을 전제로 해서 가능성 높은 강력한 대선 주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. 이 부분에 동의하고,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러면서 윤여준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.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, 잘 아시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이 배출한
2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서 지금 뭐 구속하거나 뭐 어떤 사법적 단죄를 했던 그 장본인입니다. 그 주인공이죠.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사법 처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대통령 후보,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지지할 수 있을까? 난 지지 못해. 이렇게 하는 세력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. 아직도 그런 지지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. 자, 이 부분을 윤여준 전 장관은 이걸 국민의힘이 스스로 나서 해결해 줘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한 정치적 행위이고 전직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사법적 차원이다. 정치행위와 사법행위라는 걸 분리해서 대응하는 건 어떨까 고민해봐야 한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현실 정치에 휘말렸던 분이다. 총장 그만두기 전 헌법 정신, 법치주의, 국민 상식을 이야기하는 타이밍과 메시지 내용을 보며 정치 감각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말할 타이밍을 재는 것, 모욕적 반응에도 일절 반응 없이 짤막한 멘트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 훈련이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정무 감각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. 자, 저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윤여준 전 장관과 제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. 무슨 얘기냐? 윤석열 전 총장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국민 상식을 얘기한 거는요, 사실은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. 검찰총장 취임하면서부터. 잘 아시지만 과거에 그 검찰총장 취임 때 보면 법치주의 얘기하고요, 헌법 정신,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헌법 정신을 많이 얘기하더군요. 자, 그러면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정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왜 아니라고 보냐면 윤 전 총장의 헌법 정신을 얘기하는 건 워낙 오래된 얘기고 헌법이라는 자체가 원래 정치적 성격을 띤 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헌법 정신이 다소 좀 포괄적으로 국민들한테 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 헌법 정신이라는 건 약간은 이연령 비연령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헌법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특강 같은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했고요. 그래서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. 만약에 본인이 정말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쯤 가졌을까? 라는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검찰총장을 해가면서 정치할 생각을 실제 했던 건 아니야? 그러면 정치검사지.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권의 논리입니다. 그래서 원조 친노라고 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,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죠. 노무현 대통령이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입니다. 유인태 전 수석이 무슨 얘기를 했냐?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했었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단 말이죠. 그 즈음부터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직무정지, 사실 그 직무정지가 6개 사유로 직무정지를 했는데요. 그 직무정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똑 떨어지는 직무정지 사유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니까 그게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?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통과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집행정지 신청, 흔히 얘기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긴 했지만 그거에 의해서 뒤집히기 전까지는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는 것이 정의인 양 이런 식의 행정체계에서 다 통하고 맙니다. 여권도 추미애 전 장관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 이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제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당이 법 만들어주고 법무장관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계속해서 생사람 잡고 이렇게 해도 이걸 바로잡을 거는 없다.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.
그래서 아마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. 아, 검찰총장 아무리 장관급이라고 하고 바깥에서는 뭐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특히 여당이 공격할 때 전가희 보도처럼 써먹는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정말 법률 앞에서는 무력하구나. 그 법률이라는 게 뭐냐? 여당이 만든 법률 앞에서는 무력하다.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. 헌법 정신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헌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못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 즈음에 유인태 전 총장이 분석했듯이 그 즈음에 아, 이걸 바로잡을 방법, 정말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치를 하는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. 그러면 작년 12월 중순, 왜냐면 본인이 이제 징계를 실제 받았지 않습니까? 받고 나서 그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시점이 12월 중순이고,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죠. 그러니까 그 즈음에 아,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길,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통용되는,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정치를 하는 것밖에 없다.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총선에서, 작년 총선에서 정말 많이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? 국회의석의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, 이 국민의힘에 기대를 아마 국민의힘에 좀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, 기대를 해보니 워낙 숫자로 밀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, 자, 그렇다면 가까이는 이제 내년 대선이 있는 것이다. 이 대선에서 뭔가 지금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, 이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? 그거는 곧 정치를 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, 그때까지만 해도,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요, 이렇게 지금처럼 1위가 된 건 아닙니다. 2위나 3위 정도 됐었죠.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타이밍을 쟀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요, 이제 3월 4일 날 이른바 중수청 문제를 가지고 그 명분 삼아서 본인이 총장직을 사퇴했는데, 거기에는 저는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리죠. 명분이 조금 약하다. 왜냐면 중수청 문제는 어차피 중수청 문제만 가지고서는 사실 그 중수청 법안을 이미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, 초선 몇 명이 그냥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날 낸 거는 중수청 플러스, 사실은 작년 12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한 거 내놓은 거 있죠.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, 저는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는 그런 표현도 제가 쓴 적이 있는데, 그건 왜 그러냐면, 만약에 정말 그 윤석열 방지법 같은 걸 의식해서 3월 9일 이전에, 그러니까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그 전에 본인이 사퇴할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올 1월 초부터 보다 더 마지막 그 어떤 검찰 수사,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 같은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고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준비가 좀 덜 됐던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다만 정치적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이 정무 감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무 감각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본인의 느낌입니다, 그냥.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나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절한 시기에 3월 4일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중수청 문제, 이게 본격화되기 직전이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윤석열 방지법, 이게 이미 제출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4월 7일 보궐선거 직후에는 그걸 여당에서 다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.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내가 7월 24일까지 임기를 못 채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즈음에 하자 라고 하는 거는 굳이 정무 감각이 아니라도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다 라고 본다면, 자, 저는 지금부터 윤 전 총장이 진짜 발휘해야 할 정무 감각은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이냐 또는 제3지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이고요. 그 다음에 이번 4.7 보궐선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,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것, 그 다음에 그 타이밍, 이런 것들이 진짜 정무 감각을 발휘해야 할 시점인데, 저는 어떤 식으로든 4.7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이었고, 그건 무슨 얘기냐? 꼭 정당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번에
4.7 보궐선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한다. 내지는 아니 뭐 특정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. 뭐 공정, 정의 뭐 이런 일반론을 얘기할 수는 있죠. 그렇거나 아니면 LH 투기 문제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방법, 뭐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방법 중에 하나죠. 그런 것을 저는 4.7 보궐선거 전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세력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제3지대로 갈 것이냐 하는 걸 어느 시점에,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는 걸 국민 앞에 공표를 해야 된다. 그럴 경우에 지지율이 한번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,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